니사르가 닿다 마하라지 성각의 제1분기 지혜 포인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 포인팅 중에 우리의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인 바로 이 죽음에 직면하여 이 부분이죠. 오늘 아침에 네이버 카페에 버파도반님이 이 쓰니즈 오디오에서 오픈 시크릿 강설 소개 영상을 소개하였습니다. 아주 편안하고 차분한 목소리로 전달력이 매우 강한 그러한 낭송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멋진 것은 마지막에 아주 스마트하고 유쾌하고 통쾌한 질문이 있었다. 이것은 누구나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무엇이냐 하면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근거 내지 증거를 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이 이원성의 법칙에 대해서는 잘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신빙성이 있는가라는 당연히 해야만 하는 질문이 있었다. 이것은 멋진 질문이다 이 말이죠. 첫째는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죽음 이후에 예를 들면 의식이 여전히 남아있는가 아닌가 이 질문, 즉 죽음 이후 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이 결국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 이후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 영혼이 있니 없니, 윤회가 있니 없니, 그 다음에 의식 당부에 있어서는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남아있느냐, 의식이 사라지느냐 등등의 이러한 이야기를 살아있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 결국은 살아있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살아있는 사람은 분명히 죽어 있지 않잖아요. 죽음을 소위 말해서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을 모르는데 죽음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들을 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 또 문제가 되지만 가치가 있다 한들 믿을 수가 있느냐, 이제 이 질문 아주 멋진 질문이죠. 첫째고요. 둘째는 다른 건 다 이해가 되는데 의식이 몸 밖에 있다. 예를 들면 이 컵이 의식이다.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이 질문은 이것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알 수 있는 게 아니죠.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항상 우리가 경험하는 것의 이야기니까요. 이것은 참 거짓이, 그 다음에 증거와 근거,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어느 정도 밝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유 채널 도반번님들께서는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이 컵이 의식이다,
저 의식이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있다면 당연히 이 컵도 의식이죠.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컵이 어디서 의식되느냐 이 말이에요. 컵이 몸 안이나 두뇌 안에서 의식되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컵이 있는 그 자리, 즉 컵이 의식되는 그곳에서 의식되느냐. 당연히 이 컵은 컵이라고 의식되는 이곳에서 의식되고 있죠. 그러면 의식은 어디에 있냐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두 번째 질문은 얼마든지 우리의 일상 경험에 의해서 증명 내지 수긍, 납득이 가능하고요. 이해와 확신을 줄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영 우리가 끝끝내 이 의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이 이제 죽음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하튼 이러한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점점 이 재밌어진다 이 말이에요. 재밌어진다. 누군가가 뭐 무슨 강설책을 내 가지고 뭐 도반님들이 힘을 합쳐서 내 가지고 이게 뭐 소개되었다 이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이 의식의 여러 가지 모습이 이 생명 축제, 의식 축제가 이렇게 벌어지는 것, 이것이 참으로 놀랍고 신비함을 이제 떠났어요. 이제는 그거는 그만하고요. 많이 묻다 아이가 이 말이죠. 많이 묻으니까 뭐냐, 재밌다 이 말이에요. 재밌다. 그래서 이 강의 주제가 요즘은 수도 없이, 예전에 이제 강의를 하려 치면 억지로 강의가 안 되죠. 반드시 어떤 메시지가 이제 저절로 떠올라야 되는데 잘 떠오르지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강의를 찍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한 500개 강의 중에 한 두세 개 정도는 사실은 찍어 놓고 올리지 않은 것이 한 두세 개 정도 있는데, 요즘은 도처에서 이런 강의 주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순서를 선별해야 되니까 참으로 행복한 고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하라지 성각의, 성각자가 아니죠, 마하라지 의식 자각의 이 죽음에 직면하여 이 주제와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를 펼쳐보는데요. 이 실마리는 써니즈 오디오의 마지막 부분에서 제기된 두 가지 이 유쾌한 질문이다 이 말이죠. 첫째, 살아있는 사람이 결국은 말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스피커는 다 살아있는 스피커죠. 죽은 스피커가 아니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 죽음 이후의 스토리죠. 죽음 이후의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믿을만한가 이 말이에요. 믿을만한가 혹은 들을만한가 이 말이에요. 들을 필요성이 있는가 이 말이죠. 멋진 질문입니다. 특히 뭐와 관련해서요? 죽음 이후에 의식이 어떻게 되는가 이 말이죠. 의식이 사라지는가 연속되는가. 결국 이 말은 죽음 이후에 나는 죽음 이후에도
계속 연속되나 아니면 완전히 사라지냐, 이 질문과 사실은 같죠. 이 질문인데, 이 질문을 보다 좀 많은 이 일반 우리 인류 대중들이 납득할 만한 질문이죠. 이것은 뭐 도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이 질문은 할 수 있고요. 해야만 한다 이 말이에요. 둘째는 뭡니까? 의식의 위치인데, 의식의 위치를 강의하면서 이거는 1번하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2번은 지금 현재 살아있는 상태, 죽음 이후 얘기가 아니에요. 살아있을 때의 의식,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1번 주제는 죽음 이후 의식이고 2번 주제는 삶의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겠습니다. 1번은 죽음의 의식, 죽음 후 의식이고 2번은 삶의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삶과 의식은 어떤 관계고 2번은 삶과 의식은 어떤 관계고 1번은 죽음과 의식은 어떤 관계냐, 이 질문이죠. 이 의식은 나로 바꿀 수 있어요. 나. 가장 관심을 우리가 기울이는 부분이죠. 나. 나는 죽음 후에 어떻게 되는가고, 이 삶은, 나의 삶은 이게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이게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나의 삶도 모르고 나의 죽음도 우리는 모르겠다 이 얘기예요.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1번처럼 아주 굉장히 요거는 합리적인 질문이죠.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질문이다. 아주 자연스럽고 상식적인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1번에 대한 답은 2번을 먼저 하고 이제 1번을 해야 되죠. 자, 의식의 위치가 어떻다 했죠? 몸 바뀌다 이 말이죠. 1분기 지혜는 1분기 지혜의 핵심은 의식의 위치고요. 이것은 몸 바뀌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의식의 위치는 몸 바뀌다. 그래서 자연이 어떻게 되죠? 의식이 무엇입니까? 즉 깨달음, 부처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물으면 뜰 앞에 잣나무, 컵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컵. 뜰 앞에 잣나무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 컵. 근데 뜰 앞에 잣나무 이거는 너무 좀 상투적이죠. 우리가 이게 공안 조주 스님 공안이기 때문에 이제 컵, 뜰 앞에 잣나무나 컵이나 똑같죠. 마삼근 뭐 똑같단 말이에요. 자, 근데 컵, 왜 컵이냐? 부처가 무엇입니까?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같은 말이죠. 예, 의식은 어디 있습니까? 이 같은 말이에요. 고통과 공포가 무엇입니까? 이 같은 말이죠. 답이 컵이에요. 왜 컵이냐? 의식의 위치를 묻는 거거든요. 의식은 몸 안에 있지 않고 몸 밖에 있다. 본래 해탈이다 이 말이잖아요. 본래 해탈이고 본래 자유고 본래 축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개인 안에는 깨닫는 기능이 장착되어 있다 이 말은 뒤집으면
깨달음 아닌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의식이 몸 안에 있다면 지금 깨달음 아닌 것이 깨달음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 깨달음을 찾아야 돼. 아주 깊이 있다는 그 무엇을 찾아야 되는데, 깊은 내면으로 뭐 들어가서 찾아야 되는데, 의식이 몸 밖에 있다면, 저 깨달음, 부처, 자유, 사랑이 몸 밖에 있다면, 몸 밖이 뭐예요? 컵이잖아요. 나무잖아요. 그래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이것이 모르겠다. 이원성, 즉 연기법칙, 연기가 무엇인지는 이해가 돼, 그죠? 예, 연기, 이원성 말이에요. 이기통 엔진, 즉 쌍생쌍멸이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있으면 이것도 있다, 저것이 있다 이 말이 연기이기 때문에 알맹이가 없잖아요. 모든 것은 알맹이가 없기 때문에 무하고, 무하기 때문에 공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공의 춤, 공의 댄싱이다. 뭐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컵이 의식이다. 이것은 갑자기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사실은 같은 얘기잖아요. 같은 얘기. 이 연기, 무와 공을 그냥 의식이란 말로 바꾸어 보자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자각이기 때문에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의식으로. 아니면 의식 말고 자각이라 해보자 말이야. 자각이 어디 있습니까? 컵입니다. 컵이 자각입니다. 아, 이게 훨씬 낫다. 이게 훨씬 낫네요. 컵을 자각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죽은 사람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 인간이라면 5살 이상의 모든 인간이라면 지금 다 똑같이 똑같이 지금 체험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체험이 무슨 깨달음 체험이 바로 이 체험이라고요. 다른 무슨 특별한 체험이 아니고 똑같이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모든 체험은 깨달음 체험이에요. 왜 깨달음 체험이냐? 지금 이 컵을 자각하고 있잖아요. 이 컵을 자각하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묻는다면 꿈도 없는 깊은 자각. 왜? 꿈의 세계에서는 역시 자각이 있기 때문에, 비물질 자각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식의 다른 방식의 자각이죠. 다른 테마다 이 말이에요. 다른 테마 파크인데 깊은 잠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일단 깊은 잠에는 어떤 대상적이고 구분 자각이 없잖아요. 즉 이원선 자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 깊은 잠과 비교해 보면 늘 깨어있는 일상의 생활에서 우리는 자각 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자각 말고. 지금 의식이란 말을 자각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훨씬 나아요. 지금 이 1, 2번 질문에 대해서 훨씬 직관적으로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 이 말이죠.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어젯밤 깊은 잠, 꿈 말고요. 꿈은 제외하고 꿈도 없는 깊은 잠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 말이죠. 그거와 비교해 보자 이 말이에요. 지금 분명히 항상 무언가를 자각하고 있죠. 아니 뭐 컵도 아니고 뭐 책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닌 멍한 상태도 있잖아요. 멍 때리는 요즘 그 멍 때리는 대회도 있고 멍 때리는 것을 무슨 또 축제로 하는 그것도 있대요. 그거 참 묘합니다. 그 MZ 세대의 멍 때리기 그런 상태도 있잖아요. 그것은 자각이 아니잖아요. 아니 멍 때리는 것이라고는 어떻게 알았어요? 멍 때리는 자각이죠. 멍 때리고 있다는 자각이란 말이에요. 멍 때림을 자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분명히 의식 자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의식이란 말을 빼면 그냥 우리는 항상 깨어 있을 때 그야말로 깨어 있다 이 말이에요. 자각 상태다 이 말이죠. 자각 상태다. 자각 상태인데 이 자각이 어디에 있냐 말이에요. 누가 하냐 이 말이야. 무엇이 자각, 즉 무엇이 보고 무엇이 걸어 다니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연아 아빠 도반님, 무엇이 보고 있고 무엇이 늘 깨어 있는 상태에서 보고 무엇이 늘 걸어 다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살펴봤더니 지금 몸 안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몸의 반이 사라지더라도 지금 생명이 있는 한 역시 깨어있는 자각은 온전히 동일하게 유지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몸이 반쪽이 사라졌다, 죽지는 않았어요. 몸 반쪽이 사라지면 이 컵의 자각이 반으로 줄어드느냐 이 말이에요. 이걸로 유추해 볼 때 우리가 이 보는 주체, 걸어 다니는 주체는 이 몸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다. 이런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몸과 컵은 동일 레벨에서 자각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각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자각하는 이것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1분기 지혜문서와 성각선연의 가리킴을 궁구해 봤더니 이거 하나밖에 포인팅을 하고 있지 않다. 심외무물, 일심, 반야, 연기무화공을 늘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도마복음도 마찬가지죠. 웨스트 전성, 웨스트 삼프라다야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몸박. 그래서 시그니처 1, 자유채널 시그니처 1, 2가 이거 이해는 너무 쉽죠. 그냥 듣는 순간 곧바로 이해되는데 이래 되면 컵이 의식이다. 이것은 너무나 자명하고요. 컵이 자각이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컵은 컵 자각이잖아요. 컵 자각 이외에 이것은 다른 자각일 수가 없고요. 이 자각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컵이 다른 자각과 분리되어 있느냐? 이 한 덩어리잖아요. 그래서 일심반야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 번에 훅 빨아당길 수는 없고요. 이 보조 수심결 이전에 프리퀄 영상에서 바로 이 부분만 집중해서 메시지를 당시에 스피커가 아니고 그때 뭐라 불렀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프리퀄 스피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그 영상으로 돌아가셔서 10개가 안 될 거예요. 10개가 안 되는 영상을 짧습니다. 5분, 10분 정도의 영상들이니까요.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2번 질문, 이 재밌는 질문은 컵이 의식이다 대신에 컵은 자각이다 하고 봤더니 자각이 아닐 수가 없잖아 지금.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맞지 않나요? 주체가 있고 컵이라는 대상을 인식 내지 자각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이 자각이죠. 그것도 뭉뚱그려서 하나의 자각이란 말이에요. 다시 할게요. 컵은 지금 어디에서 알려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어디에서 자각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컵이 있는 바로 컵이 자각되는 그곳에서 자각되잖아요. 그럼 자각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기 있죠. 모든 것이 자각이 되어버리고요. 일순간에 끝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끝나버린다. 끝났다 해서 전부 사라지느냐? 아니다. 그대로 있는 채로 이전에 그 고통과 공포, 어리석음이 사라지고요. 그 이름과 모습 그대로인 채로 뭘로 연금술적으로 변환되었다? 축제와 사랑으로 변환되었다. 미친 수피의 댄싱으로 변환되었다. 연금술적으로 변환되었다. 이 말이죠. 변환된 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이름과 모습이 안 바뀌면 우리는 변화가 없다 하잖아요. 이게 진짜 변화죠. 이름과 모습이 그대로인 채로 완전히 뒤집어져 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2번은 이 1분기 지혜의 길에 좀 더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찬찬히 그 조급함 없이요. 찬찬히 차분하게 이 영상들을 작정하고 한 10개 내외를 시청한다면 이 2번 문제는 그 어떤 의심도 없이, 물론 이 개인은 끝없이 또 2번에 대해서도 의심을 남기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그것 자체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각 이외에, 깨달음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님을,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2번 이야기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도 없고요. 의심을 해도 돼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해도 되는데, 해봤자 결국 그것이 자각임을 다시 어차피 돌아가니까. 그리고 1번처럼 이렇게 결정적인 shut up the mouth, 입을 완전히 닫아버리게 하는, 일반적으로 입을 닫아버리게 하는 그런 질문이 아니죠. 2번은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2번 문제는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로 드디어 이제 돌아간다 이 말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 이후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이 이게 믿을만한가, 들을만한가, 들을 가치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자, 첫 번째 반론이 있을 수 있겠죠. 첫 번째 반론, 그것은 수도 없이 보고되는 임사체험입니다. 임사체험은 쉽게 말해서 뭐예요?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자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보고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사 체험자들은 죽음을 체험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임사 체험자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믿을만하고 들을 가치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임사 체험을 또 굉장히 뭐 신주단지처럼 굉장히 이렇게 모시고 숭앙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또 강력한 반론이 있죠. 과학적이고 강력한 반론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임사체험은 사실은 죽은 게 아니지 않느냐. 그야말로 사체험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체험. 죽음 체험은 사체험인데 임사라는 것은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비슷하다. 혹은 죽음에 가깝다. 그러니까 정식 죽음 체험이 아니고 임사니까 사이비다 이 말이야. 사이비. 진짜 죽음 아니다 이 말이야. 결국 뭐야? 임사 체험도 결국은 살아있는 체험이다. 살아있는 경험이지. 온전히 죽으면 임사 체험 자체도 없다라는 강력한 과학적 반론이, 과학적 증거를 들이대는 살아있는 경험이다 이 말이야. 이것도. 그래서 이름도 임사체험 아니냐. 사체험, 죽음 체험이 아니고 죽음과 비슷하거나 죽음과 가까운 체험이기 때문에 역시 1번 질문을 후련하게 대답해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론처럼 보이는 이 임사체험도 사실은 1번 질문에 대한 1번 질문이 내포하고 있는 의심을 완전히 깨버리지는 못한다. 일소하지 못한다. 클리어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선명하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죽음 이후에 죽음 탐구는 어떻게 되죠? 죽음 탐구는 전부 헛소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가 의식 탐구, 진실 탐구까지는 저 스피커 말이 뭔가 들을만한데 죽음 탐구에 가서는 이 1번 질문 때문에 도무지 이게 믿기지도 않고 무당 굿하는 소리 밖에 안 들린다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드디어 이 스피커가 이 강의의 포인트를 잡았다 이 말이에요. 예, 어제의 이 도반과의 대화와 전화 대화와 이 오늘 아침에 이 써니즈 오디오의 마지막 이 스마트하고 유쾌한 질문으로 인해서 이 포인트를 드디어 잡았다 이 말이죠. 이 얼마나 참 묘하게 돌아가는 이 멋진 메시지가 하늘에서 진짜 주렁주렁 공짜로 호박이 그저 굴러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황금 호박이 저절로 수도 없이 떨어지고 있다 이 말이죠. 이 황금 호박은 어디에 씁니까? 생사해방이라는 이 거대한 거창한 멋지고 장엄한 이 축제에 들어가는 초대장이다 이 말이에요. 오늘 강의는 참 이 스피커도 우리 도반 번님들과 똑같이 지금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잘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사체험 얘기는 이제 그만하자 이 말이야. 그러면 자각몽 체외이탈 은요? 그거는 당연히 죽음 체험 아니죠. 살아있을 때 체험이니까
지금 죽음 이후를 이야기할 수 없는 게 아니냐. 마찬가지 가장 강력한 지금 임사체험이 지금 리젝트 됐기 때문에 결국 임사체험도 살아있는 경험이니까요. 이 질문을 부시지 못합니다.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질문에 부합되면서도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렇게 나아가야 되죠. 예, 살아있는 사람도 죽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합리성, 그 근거와 증거를 제시해 줄 때에 우리는 이것이 더 이상 무당 헛소리가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읽지 않았던 이 제1분기 문서 중에 죽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는 기쁨의 눈으로 축제의 요리로 풀 코스를 온전히 즐긴다 이 말이에요. 풀 코스가 있는데 우리가 좀 선입견에 의해서 나는 저거 안 좋아해 하고 젖혀 놓았던 것이 먹어봤더니 엄청난 맛이었더라,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예, 이야기를 지금 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해보겠다 이 말이죠. 이 이야기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거룩한 성각들과 거룩한 가리킴과 거룩한 도반들께 깊이 힘과 용기를 주시기를 요청하고 간구드립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거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이 들었을 때에 곧바로 100% 수긍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이 수긍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예,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안 돼요. 무슨 내가 도사 할배다 이래가지고 그 근의로 다 믿어라,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현대에 와서 이게 안 돼요. 지금 2025년이잖아요 지금. 자, 항상 의식, 이건 갈로 속에 넣고요. 항상 자각하고 있다. 이것은 참이죠. 항상 자각하고 있다. 깨있는 상태에서요. 깨있는 상태에서 항상 자각하고 있죠. 물론 개인이 주체가 객체를 자각하고 있다, 이 자각도 포함시켰어요. 네. 1분기, 2분기 가르지 않고요. 이게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든 아니면 주체가 객체를 자각하는 것이든 항상 자각하고 있다. 이게 단일 의식 자각이든 주객 자각이든 일단 놔두고요. 그 얘기는 일단 놔두고, 그래야 다 납득이 되니까 항상 자각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죠. 멍 때릴 때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멍 때림을 자각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억 상실이나 기억 상실이 걸렸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는 자각이 있었잖아요. 기억이 상실되었을 뿐이지. 이것은 우리의 직관적인 경험으로 참임을, 이 진술은 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깸 상태예요. 깸 상태에서 깸 자각이죠. 깸 자각은 항상 자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살아있는 것 중에 우리의 살아있는 경험 세 가지를 나누면 꿈, 깸, 잠이죠. 예. 자, 이거는 지금 죽은 거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경험을 얘기하잖아요. 살아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도저히 부정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깸을 경험하고요. 꿈을 경험하고요. 깊은 잠을 경험한다. 즉, 깸, 꿈, 잠입니다. 깸, 꿈, 잠. 자, 이 정도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추측하실 도반님들이 계실 거지만 한번 귀를 여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깸의 상태에서 꿈의 상태에서 우리가 꿈의 상태를 진술할 때 꿈의 상태를 우리가 알매 있어서요. 존재와 암, 그 있음과 알매 있어서 깸과 지금 비교해서 어떻게 진술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깸의 상태는 항상 자각하고 있죠. 그게 단일 의식의 자기 자각이든 주관에 의한 객관 자각이든 항상 자각하고 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죠. 자, 우리가 누구나 경험하는 꿈에 대해서 자각몽 말고 그냥 일반적인 꿈을 이 깸 상태와 비교해서 어떻게 진술할 수 있습니까? 꿈 안에서 우리는 꿈을 어떻게 하고 있죠? 항상 꿈을 꿀 때 항상 역시 자각하고 있다. 똑같아요. 꿈 안에서 그게 단일 의식의 꿈이든 지금 1분기 지혜의 길에서는 꿈꾸는 것은 개인이 아니다. 개인 두뇌가 꿈꾸는 게 아니다. 단일 의식이 꿈을 꾼다. 그래서 꿈 세계는 개인의 세계가 아니고 하나의 공동 세계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오해해. 모든 사람이 자기 머릿속에서 꿈을 꾸는데 그것이 어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또 그건 아니에요. 꿈 자체가 본래 비물질 세계로서 단일 의식이 펼치는 또 다른 자기 자각의 세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꿈에서 똑같이 깨어있을 때와 똑같이 꿈속에 꿈속의 주관이 꿈속의 객관 세계를 인식 자각하는 거라고도 뭐 얘기할 수 있거든요. 요거는 차치합시다. 1분기 관점이든 2분기 관점이든 이거는 그냥 내버려 두고요. 자, 항상 자각하고 있다. 이것은 참이죠. 반론은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꿈도 잘 안 꾸고요. 꿈도 기억 못 하는데 무슨 자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까? 이래 물을 수 있죠. 기억나는 꿈을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꿈이 기억날 때에 그 꿈을 꾸는 바로 그때, 바로 그 지금 현재, 지금 거기에서는 꿈을 온전히 자각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단지 기억을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못한다는 거와 실제 그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 일은 항상 지금 여기서 벌어지죠.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그 일이 벌어질 때의 자각 상태는 완전히 구분해야 돼요. 우리는 혼동하는 것이 기억을 못하면
자각이 의식이 없었구나, 자각이 없었구나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꿈도 없었구나 하는데, 기억나는 꿈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 꿈을 꿀 당시로 되돌이켜 보면 자각을 하고 있었어요. 또 그것을, 그 꿈이 끝난 다음에는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자각했음을 기억하죠. 그래서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자각했음을 기억 못하는 거지, 자각했음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자각함을 기억하느냐 망각하느냐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예요. 이것은 혼동하면 안 돼요. 이렇게 적어 놓고 보니까 갑자기 대성기실론과 지난 4년의 강의가 이걸로, 이 메시지가 엄청나네요. 자, 보십시오. 우리가 자각함과, 지금 꿈 얘기하고 있어요. 자각함과 그 자각을 기억하느냐 망각하느냐는 다른 문제죠. 자각함을, 즉 그 꿈을 꾸고 특정 꿈을 꾸고 있음, 그 꿈을 꾼다는 것은 그 꿈을 자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꿈을 자각함을 나중에 깨어나서 기억하느냐 아니면 그것을 망각하느냐는 완전 다른 문제다. 즉 그 자각 사태를 기억하든 그 자각 사태를 망각하든 그 자각 사태는 여전히 있는 거죠. 이것은 단일 의식의 1인 다역의 연극을 기억 버튼을 누르느냐 망각 버튼을 누르느냐 완전히 동일한 구조네요.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동일한 스트럭처, 구조입니다. 메커니즘입니다. 완전히 동일한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꿈을 기억하든 망각하든 그 꿈을 꾸는 당시에는 그 꿈을 온전히 자각하고 있었음을, 즉 꿈이라는 사실을 몰라도요, 자각몽이 아니라도 깨있는 걸로 착각하잖아요. 일상의 삶처럼 착각하는 그 자각함을 기억하든 망각하든 이거와 아무 상관없이 그 자각은 늘 꿈에 있죠. 그래서 항상 꿈은 항상 역시 자각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의 메커니즘과 꿈의 메커니즘, 이 자각 메커니즘 말이에요. 의식 자각 메커니즘, 즉 의식 메커니즘, 자각 메커니즘, 의식 자각 메커니즘은 깸 꿈이 동일하더라 이 말이에요. 깸 꿈이 동일하다 이 말이죠.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죠. 꿈을 기억하든 하나도 기억 못하든 이 자각함이 늘 꿈에는 있다는 것은 우리의 직관적인 경험, 직관적이라는 것은 증거와 근거가 필요 없는 자명하다 이 말이에요. 자명한 우리의 이 알미다, 경험이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잠입니다. 잠에서는 이 스피커님, 잠은 항상 자가고 있다 이 말 못 하잖아요. 깊은 잠에서는 나도 없고 세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온전히 그냥 칠흑 같은 어둠일 뿐인데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할 수 있다. 잠도 항상 똑같아요. 단일 의식이든 주객 시스템이든 일단 차치하고요. 잠에서도 항상 자각하고 있다 이 말이죠. 무엇을요? 나도 없고
세게도 없이 아주 잘 잤다. 혹은 뭔지 모르지만 잘 못 잤다. 그래서 잘 자서 에너지가 충전되었다. 혹은 잘 못 자서 에너지가 지금 방전 상태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있죠. 물론 이 이야기는, 진술은 깨어나서 합니다. 혹은 꿈속에서도 할 수 있어요. 이 깬 상태에서 하는데, 그것은 잠에서 자각하고 나와 세계도 없었다. 그래서 잘 자고 있다. 혹은 잘 못 자고 있다라는 이 자각을 깬 상태에서 회고하고 있는 것이죠. 회고 진술을 하는데, 이것은 자기 진술이지 타인의 진술이 아니잖아요. 자기 체험을 자기 스스로 진술하고 있잖아요. 회고 진술을 한다면 나도 없고 세계도 없었는데 도대체 누가 자기의 직접 경험을 회고 진술하고 있냔 말이에요. 바로 그거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의식이고 자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잠에서는 그게 단일 의식 자각이든 주객 자각이든, 주객은 없으니까요. 그게 단일 의식 자각인지 뭔지 모르지만 결론은 어떻게 낼 수 있어요? 자각이 자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나는 없기 때문에, 나와 세계, 주객이 없잖아요. 주객이 없지만 자각이 자각하고 있다 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역시 잠의 상태도 항상 자각하고 있다. 이것은 참인 진술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드디어 1번 질문에 대한 이 제1분기 지혜의 길, 성각선연이 제시한 이 길을 현대적으로 우리는 풀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이후에 의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이후에 나는 연속될 것인가? 단절될 것인가? 자, 꿈과 잠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요. 또 알고 있습니다. 알 수도 있고 또 알고 있어요. 물론 모를 수 있죠. 여기에 관심 없고 탐구를 하지 않으면 모르죠. 그러나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어떻게? 자, 꿈 계열을 이야기합니다. 꿈 계열을 이야기하는데, 꿈 계열에서 분명한 것은 이 깸 상태에서 우리가 육체, 즉 피지컬 바디가 있다는 것을, 피지컬 바디가 분명히 있죠. 이것은 부정할 수 없잖아요. 꿈 상태에서는 육체가 아닌 나가 분명히 등장하죠. 드림 바디라 합시다. 아스트랄 바디란 말 쓰지 말고 드림 바디가 분명히 있죠. 이것은 부정할 수 없죠. 죽은 이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깊은 잠에서 그러면 어떤 바디가 있느냐? 왜? 노바디가, 아무런 바디가 없다는 바디감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자기 자각이죠. 자각이 자각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아도 육체 이외의 어떤 체를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죽는 거 아니잖아요. 꿈 꾼다는 거 아직 살아있잖아. 살아있는데도 육체가 아닌 전혀 다른 드림 바디가 분명히 자각되잖아요. 항상 자각하니까. 그 다음에 깊은 잠에서 이 노바디, 누가 묻잖아. 굉장히 겸손한, Who are you? I am nobody. 이런 대답도, 나는 아무런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가 깊은 잠에도 여전히
있고요. 우리는 이것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안다 이 말이에요. 안다. 자, 이 꿈 계열은 우리가 자각몽, 일반 꿈 계열에는 자각몽이 있고요. 체외 이탈이 있고 임사 체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즉 일반 꿈과 자각몽과 체외 이탈과 임사 체험에 나타나는 그 나는 분명히 있고요. 나는 자각몽, 체외 이탈, 임사 체험 모르겠는데요. 몰라도 돼요. 일반 꿈을 누구나 알고 있잖아요. 일반 꿈에 나오는 그 드림 바디가 자각몽의 바디고요. 체외 이탈의 바디고요. 임사 체험의 바디인데 그 바디는 육체가 진짜 아니잖아요. 완전히 구별되는 다른 바디인데 분명히 일반 꿈에서 있잖아요. 그 꿈이 자각몽, 체외 이탈, 임사 체험에도 여전히 동일한 역할을 하는 그 바디로서 소위 말해서 미묘한 몸, subtle body 혹은 아스트랄 바디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죽은 뒤에 아스트랄 바디가 아니고요. 꿈에 나타나는 그 드림 바디가 아스트랄 바디다 이 말이에요. 이 죽음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깊은 잠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깊은 잠과 우리가 같은 계열로는 무엇이라 할 수 있죠? 죽음을 이야기하지 말고요. 깊은 잠과 같은 것은 태어나기 전, 부모 미생 전입니다. 생전. 생전이고 이게 죽음이고 죽음 이후고 죽음 이후는 제일 나중에. 자, 태어나기 전이고 일시적 자아 탈락, 일시적 자아 탈락, 일시적으로 자아가 탈락되면 세계도 탈락되죠. 일시적 주객 탈락입니다. 주객 탈락 역시도 우리가 지 스스로 보고하잖아요. 잠에서 깬 뒤에 잘 잤다 못 잤다를 보고 회고하듯이 일시적으로 나와 세계가 없다. 살아있는 상태에서요. 깊은 잠도 아닌 상태에서도 일시적으로 나와 세계가 사라졌어요 라고 자기 회고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또 뭐 깨달음 체험 뭐 이런 DGR을 합니다. 예, 그런 것은 분명히 있죠. 죽지 않은 다음에도. 자, 여기서 이제 강조할 점은 이 생전이에요. 태어나기 전. 태어나기 전과 잠을 비교해 보자 이 말이에요. 깊은 잠을 비교해 보자. 여러분,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각자의 생년월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 육체가 나타나는 때와 이 드림바디 내지 자아가 나타나는 때는 다릅니다. 한 5년 정도의 간격이 있지만 어쨌든 이 깊은 잠과 태어나기 전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어떤 차이가 있냐고요. 지금 태어나기 전은 죽음 이후가 아니잖아요. 태어나기 전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나 놀라운 진술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데 그 이전에 나는 없었다라는 놀라운 진술을 해요.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1964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는데 요 진술은 뭐 신비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누구나 신비한 진술을 하는데 그 신비함을 아무도 눈치를 못 채요.
이 진술의 신비함이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요때 태어났는데 요 태어나기 전에는 나는 없었다. 이렇게 진술합니다. 누구나 이렇게 진술하죠. 태어나기 전에 나는 없었다. 이거는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죠.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깊은 잠을 잘 때 나와 세계가 없었다라고 자기 앓을 회고하듯이 우리는 누구나 그 태어나기 전에 나는 없었다. 즉 나와 세계죠. 태어나기 전에는 나와, 지금 바로 이 나와 이 세계 말이에요. 이 나와 세계는 없었다라고 아주 확신을 가지고 진술을 해요. 자기 경험 진술이에요. 이건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당장도 지금 회고할 수 있잖아요. 한번 돌이켜 보라고요. 몇 년에 태어났다 하고 그 증거는 많죠. 그리고 실제로 아기 때의 몸, 아기 때의 나를 우리는 그때의 자각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은 기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각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각을 망각하는 것이지, 기억과 망각은 자각을 건드리지 못해요. 자각을 기억하든가 자각을 망각하는 것이지, 자각을 기억하지 못함, 아니 자각을 얹혀버리단 말이에요. 자각 자체는.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없었다라는 이 자각을 지금도 직접 경험으로 회고할 수 있잖아요. 이것은 마치 깊은 잠에서 깨어난 뒤에 깊은 잠의 자각을 우리가 회고할 수 있는 것과 동일해요.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 이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을 얘기하는 거잖아. 멋지죠? 자, 그러면 태어나기 전은, 생전과 사후는 우리가 연기법칙에 의해서 쌍생쌍멸이라 했죠. 지금 죽음 이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전은 그 법칙에 의해서 사후. 자, 생사와 전후는 연기법이죠. 서로 쌍생쌍멸한다. 이 말은 각자 알맹이는 없지만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생사와 전후는 동일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생전의 이 자각은 사후 자각과 같음을 우리가 100% 죽지 않았어도, 죽음 이후를 체험하지 않았어도 100%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알 수가 있잖아요. 유추 해석이나 확장 해석이 아니고요. 다이렉트 지식으로, 우리의 직접 지식으로 자명하게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죽음 이후를 이야기하는 스토리를 우리가 과연 들을 필요성이 있거나 믿을 수 있는가라는 이 질문은 지금까지의 이 강의로서 온전히 타파되었다 이 말이에요. 얼마든지 우리는 알 수 있고요.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뒷받침된다? 선현성각의 가리킴과 제1분기 지혜 문서에 의해서, 동서고금과 인도의 이 모든, 동서고금과 중간의 이 모든 문서에 의해서 확인된다 이 말이죠. 죽음 이후는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얼마든지 이 세밀한 탐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 어떻게요? 이 꿈 계열에서 우리는 꿈을 알고 있고요. 이 깊은 잠 계열, 죽음 계열에서 우리는 깊은 잠을 알고 있기에. 그래서 깸과 깊은 잠의 상태에 중간의식의 출현인 이 바로도죠. 이 바로도를 우리가 죽지 않더라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도. 즉 우리가 매일 밤 꾸는 꿈과 매일 밤 4개의 꿈을 반드시 꿉니다. 꿈과 그게 짧든 순간적이든 꾼단 말이에요. 꿈, 일반 꿈, 자각몽, 체외이탈, 임사체험 이것이 바로도입니다. 육체가 죽은 이후에 바로도가 새삼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있고요. 바로도 상태에 가 있고요. 매일매일 죽는다니까요. 이것이 삼중체의 의미고요. 삼중체라는 것은 세계의 세계가 동일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세계의 세계가 지금 동일하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지금 현재 살아있음과 죽음과 살아있고 죽는 것의 중간 세계를 바로 지금 여기에서 항상 경험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생전과 사후를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 미묘한 몸과 미묘한 세계, 그 다음에 노바디라는 이 비존재의 세계, 비물질의 이 세계를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엄청난 힘과 용기를 얻음으로써 지혜를 얻음으로써 이 생사해방의 축제로 이 생명 축제, 사랑의 축제로 우리는 얼마든지 진입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로써 1번 질문은 아주 멋진 1번 질문에 대해서 멋지게 화답을 하는 이러한 축제가 지금 벌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 우리가 누가 보고 누가 걸어 다니느냐라는 질문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이렇게 돼 가지고 육체가 이게 중간 바로도 꿈이죠. 바로도 꿈과 깊은 잠 죽음과 태어나기 전 생전을 보고 있다. 이렇게 지금 전도몽상 했는데 거꾸로였다 이 말이에요. 이 죽음과 바로도가 육체를 보고 있고 육체를 걸어 다니게 하는데 육체가 끝나면 바로도가 나타나고 바로도가 끝나면 비로소 깊은 죽음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죽음으로부터 바로도로 의식 자각이 공급되고 있고요. 바로도에서 육체로 의식 자각이 공급된다. 이 말은 육체가 종합 예술이다 이 말이에요. 육체 안에는 죽음과 바로도 이 세계가 다 포함되어 있는 온전한 100% 종합 예술이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펼쳐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와 있다 이 말이에요. 여실의 료다 이 말이에요. 와 있지 일로 보거나 일로 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와 있고 이렇게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죽어서 가는 그곳이 아니고요. 이미 죽어 있는 상태에서 바르도와 삶을 다 지금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전부 항상 자기 자각을 하고 있기에.
그것이 단일 의식의 자각이든 주객 자각이든 관계없이 우리는 직접 경험하고 있다.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없었다라는 이것이 얼마나 신비한 신비한 진술인지, 자기 깨달음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면, 지금 문득 0.1초 만에 알게 될 때에 전 세계의 기쁨의 소름이 엄청나게 돋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마하라지 이 가리킴을 계속 할 텐데요. 지금 이 얘기를 해야 되나요? 지금 근현대 인도의 가리킴, 근현대 이전은 사실 이게 전설과 비슷하니까 우리가 좀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근현대 우리가 알고 있는 인도의 가리킴은 어디에 수렴되느냐? 마하르시 계통과 마하라지 계통, 즉 마하르시 삼프라다야와 마하라지 삼프라다야인데, 이 마하르시 계통은 이제 박티와 저나나, 즉 사랑과 헌신의 길, 그 다음에 박티가 이제 사랑과 헌신의 길이죠. 저나나는 지혜 통찰의 길인데, 이 두 가지가 별도가 아니죠. 같이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되는데, 박티와 저나나입니다. 저나나인데 이것이 이 사랑과 헌신이죠. 사랑과 헌신이고, 저나나는 지혜와 통찰인데 두 가지예요. 요 박티 쪽이 좀 더 뉘앙스가 짙게 풍기는 것이 마하르시는 이게 개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붓다라든가 메시아가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듯이요. 자, 저나나 쪽은 이게 마하라지 전성, 삼프라다야입니다. 전성, 파라 하죠. 마르시파, 마하라지파로 이래 물론 이 진실은 나눌 수 없지만 그 좀 뉘앙스가 그렇게 다르지. 둘 다 사실은 다 융합돼 있죠. 박티가 곧 저나나고 저나나가 박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마리시를 읽으면 이 박티 쪽이 좀 더 다가오고요. 마라지를 읽으면 이 지혜 통찰이 다가오는데, 그러니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보면 이 깸에 대해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꿈과 잠으로 대표되는 이 비물질 세계 탐구가 이 마하라지 계통의 모든 이 스피커들에게 공통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지혜 통찰의 근원이, 이 원천이 공통되다. 마하라지 계통은 공통되고요. 마리시 계통은 여기보다는 좀 더 이러한 통찰이 물론 있죠. 그러나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뿐 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이스트 전송에서 신의 행정, 해신 행정할 때 믿음과 이해가 동반된다. 똑같아요. 요 박티를 동양에서는 믿음이라 하고, 저나나를 이스트 계통에서는 이해라 한단 말이에요. 신해 혹은 해신이다. 신해, 해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탐구하고 있는 이 마라지 계통에는 이 비물질 세계 탐구와 죽음 탐구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는데, 이것은 첫째 질문, 살아있는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경험도 못 해보고 죽음 얘기를 할 수 있느냐라고
얼마든지 하고 있고요. 그것은 비물질 세계 탐구라는 그 마라지 계통의 가장 비조로 올라가면 1600년대에 사마르트 람다스의 다스보드로부터 비롯되는 그러한 삼프라다야 전통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이후에 지금 뭐 이렇게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있는 조금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 번역을 우리가 참고할 때에 보다 1분기 지혜의 이 의식 축제에 참여함이 보다 큰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역시 도반부님들에게 감사함을 느끼고요. 대단한 영광으로, 이 스피커에 대단한 영광으로 참으로 감사합니다.